내가 매일 하던 이 운동 하나로 치매, 당뇨, 고혈압, 심지어 암까지 모두 예방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와 한동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그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도 실렸을 만큼 그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뇌 질환 중 가장 무서운 알츠하이머, 이제는 약이 아닌 생활 습관 하나만으로도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수년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 이 운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돈도 안 들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도 공원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 할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똑같은 운동을 해도 누군가는 효과를 120% 누리지만 누군가는 20%도 못 느낍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연구팀은 4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 하나, 바로 운동 방식입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서울대와 한동대 연구팀이 밝혀낸 과학적 근거와 함께 실천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10년 뒤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1장. 뇌는 35세부터 늙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는 뇌도 나이가 들어서 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뇌의 노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35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35살 이후 뇌세포는 해마다 0.2%씩 사라집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매년 0.5%씩 쪼그라듭니다. 천천히 보이지만 10년이면 2%, 20년이면 4%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뇌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엔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마치 깨진 유리컵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만 갖추면 뇌는 스스로 회복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새순을 틀듯이 뇌도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연결망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 중 하나가 걷기, 그것도 특정 방식의 걷기입니다. 설마 그냥 걷는 걸로 뇌가 살아난다고요? 네, 여러분. 그 말도 맞고 틀립니다. 그냥 걷기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그 걷기는 단순히 건강에 좋은 수준이 아니라 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생활 습관입니다. 뇌를 젊게 만들고 기억력을 되살리고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서울대와 한동대 연구진이 4년간 추적 조사한 놀라운 실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참가자들의 뇌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의 뇌를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생활 습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냥 걷기만 해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솔직히 믿기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걷는 게 아무리 좋아도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닌데 뇌를 바꾼다니 좀 과장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한동대학교 공동연구팀이 151명을 무려 4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4년입니다. 며칠이나 몇 달이 아니라 장장 4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라가며 뇌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50분, 주 360분 이상을 고강도 걷기로 채우는 것. 단 여기서 말하는 고강도는 그냥 산책이 아닙니다.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로 제대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단하였습니다. 이 고강도 걷기를 4년 동안 꾸준히 한 사람들은 뇌 속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의 축적이 30%나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 그냥 단백질이 아닙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를 찍어보면 노랗게 끼어 있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치매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표적 독소죠. 마치 녹슨 파이프에 찌꺼기가 쌓이듯이 뇌에 쌓여서 기억을 훔쳐가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효과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강조했습니다. 65살 이전부터 시작해야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강도, 최소한 중강도 이상의 강도여야 합니다. 느릿느릿 산책하듯 걷는 건 안타깝지만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걷기가 단순한 운동일까요? 아니면 뇌를 되살리는 일상 속의 기적일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 걷기를 정확히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강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숨이 찬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왜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3장. 얼마나 빠르게 걸어야 할까요? 여러분, 고강도로 걸어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고강도 걷기,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주에 강연을 들으신 67살 이장수 어르신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40분씩 공원을 도는데 그거 고강도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걸으면서 전화는 되시나요? 그랬더니 전화? 노래도 부르는데요.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고강도 걷기는 노래는커녕 대화도 어렵다 싶을 정도로 숨이 차야 합니다. 땀이 흐르고 발걸음에 자연스럽게 추진력이 붙어야 진짜 고강도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따라잡으려고 서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건 너무 힘들지 않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힘듭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돼야 여러분의 뇌가 이건 진짜 운동이구나 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뇌 속의 독소를 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강도 걷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맥박수는 100에서 120 bpm 사이여야 합니다. 요즘은 웨어러블 기기, 특히 스마트워치가 잘 나와서 걸으면서 맥박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계 없이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걸으면서 누군가 옆에서 말을 걸었을 때 대답은 가능하지만 길게는 힘들다 싶으면 중강도에 가깝습니다. 걷기의 효과는 몇 분이 아니라 얼마나 숨이 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보다 강도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속도만 올리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걷기 자세는 관절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뇌에 좋아도 무릎이 망가지면 소용없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고강도 걷기를 하면서도 무릎과 허리를 지킬 수 있는 정확한 걷기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속도를 올리되 관절은 지키는 법, 팔은 어떻게 흔들어야 하는지, 발은 어디부터 닿아야 하는지, 시선은 어디를 봐야 하는지까지 모두 보여드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두 다리가 오래 걷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4장. 올바른 걷기 자세가 내 무릎을 지킵니다. 여러분, 요즘 길거리에 보면 건강을 위해 걷는 분들이 정말 많죠. 아침 공원에 가보면 운동복 차림으로 열심히 걷는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은 안타깝지만 잘못 걷고 계십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데 왜 걷고 나면 무릎이 아플까요? 왜 허리가 뻐근할까요? 왜 발목이 시큰거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세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걷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의식 중에 몸을 보호하려는 습관 때문에 자세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북 구미에 사는 66살 최진호 씨는 1년 전부터 매일 아침 공원을 돌았습니다.
시간도 맞췄고 속도도 맞췄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50분씩 걸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대로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니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운동 후 생기는 자연스러운 통증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고 결국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건 운동에서 다친 겁니다. 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운동했는데 오히려 다쳤다니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답은 터벅터벅 걷기였습니다. 발을 질질 끌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로 속도만 높였으니 무릎의 하중이 그대로 실렸던 겁니다. 마치 망치로 무릎을 계속 두드린 것과 같은 효과였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최 씨에게 2주일간 걷기를 중단하고 자세를 완전히 바꿔서 다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좋은 걷기 자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표준 걷기 자세입니다. 체크리스트 드립니다. 첫째, 허리는 곧게 펴고 배에 힘을 줍니다.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복부에 긴장감을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정렬됩니다. 둘째, 시선은 정면 15도 위를 봅니다. 스마트폰 절대 보지 마세요. 고개를 숙이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고 자세 전체가 무너집니다. 멀리 있는 나무나 건물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셋째,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무릎을 밀어내듯 흔들어 줍니다. 팔꿈치는 90도 정도 굽히고 주먹은 가볍게 쥡니다. 팔을 너무 높이 올리거나 옆으로 흔들면 안 됩니다. 넷째, 발은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무릎은 정면을 유지합니다. 발바닥 전체를 한꺼번에 내딛지 말고 뒤꿈치, 발바닥 중앙, 앞꿈치 순서로 체중을 이동시키세요. 이게 바로 올바른 발 구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밀어내는 느낌입니다. 걸음걸이를 옮기는 게 아니라 밀고 나간다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뒤에서 누군가 살짝 밀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느낌이 들면 자연스럽게 속도도 빨라지고 무릎에 가는 충격도 줄어듭니다. 처음엔 이 모든 걸 동시에 신경 쓰기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땐 하루는 시선에만 집중하고 다음 날은 팔 동작에만 집중하는 식으로 하나씩 익혀가세요. 2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나쁜 습관들 정리해 드리죠. 팔자걸음은 고관절과 허리에 무리 갑니다. 발끝이 바깥쪽을 향하면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에 비대칭 압력이 가해집니다. 오래 지속되면 만성 요통의 원인이 됩니다. 터벅터벅 걷기는 발바닥 충격이 무릎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발을 끌면서 걸으면 충격 흡수가 제대로 안 돼서 무릎 연골이 빠르게 닳습니다. 20년 쓸 무릎을 10년 만에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경사로 걷기는 올라갈 때는 허리를, 내려올 때는 무릎을 혹사시킵니다. 특히 내리막길은 무릎에 가는 충격이 평지의 3배에서 5배입니다. 경사로를 걸어야 한다면 속도를 반으로 줄이세요. 손에 짐 들고 걷기는 양손의 균형이 안 맞으면 척추가 휘어집니다. 한쪽 손에만 가방을 들고 걸으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골반이 틀어집니다. 꼭 짐을 들어야 한다면 배낭을 매세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팁을 드리죠. 여러분, 예전에 유행하던 파워워킹 기억나시죠? 팔을 과하게 흔들고 다리를 뻣뻣하게 걷는 그 방식은 오히려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동작은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이제는 속도보다 정렬과 균형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8살 박옥희 씨는 원래 걷고 나면 늘 허벅지 바깥쪽이 땡겼다고 합니다. 심할 때는 다음 날까지 통증이 이어져서 걷기를 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형외과에서 걷기 자세를 교정받고 나서 통증이 사라졌어요. 물리치료사가 박 씨의 걷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며 하나하나 고쳐줬다고 합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오래 걸을 수 있어야 진짜 건강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1년을 걷게 하지 못하지만 올바른 자세는 10년을 걷게 만듭니다. 아니 20년, 30년도 걸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빠르게 걷는 것보다 바르게 걷는 게 먼저입니다. 5장. 허벅지가 뇌를 살린다. 여러분, 뇌 건강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허벅지 얘기를 하면 좀 의아하시죠? 그런데 이 허벅지, 단순히 걷고 서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으면 다들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허벅지가 뇌를요? 그런데 이건 과학입니다. 호들갑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근육에서 만들어져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한 뒤 뇌세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근육이 운동하면서 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은 여기 영양분 보낼 테니 새 세포 만들고 낡은 세포는 치워라는 신호입니다. 뇌를 청소하고 회로를 다시 짜는데 이 마이오카인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오카인은 허벅지에서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왜일까요?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근육의 약 30%가 허벅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키우면 뇌가 살아납니다. 실제로 국제노인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허벅지 둘레가 굵은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5cm 굵어질 때마다 치매 위험이 약 18%씩 감소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64살 김두한 씨, 젊을 땐 씨름 선수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배가 나왔고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허벅지가 약해졌습니다. 걷기는 열심히 했는데도 기억력은 점점 흐려졌고 심지어 감정 기복도 심해졌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해야 하나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고 손자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었다고요. 젊었을 때 그렇게 힘이 좋았던 자신이 이렇게 무기력해진 게 믿기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운동 처방 받은 게 딱 하나였습니다. 허벅지를 다시 키우세요. 처음엔 김 씨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허벅지 키운다고 머리가 좋아진다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마이오카인 얘기를 해주고 관련 논문까지 보여주니 설득이 됐습니다. 그 뒤로 그는 하루에 10분 스쿼트 20개씩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파 벽을 짚고 했지만 한 달 뒤부터 허벅지에 힘이 붙기 시작했고 뇌 안개처럼 흐리던 기억력도 조금씩 맑아졌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손자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됐습니다. 요즘엔 본인이 먼저 말합니다. 허벅지가 살아나니 내가 나 같아졌어. 심장, 폐, 그리고 허벅지. 이 세 가지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장수의 3대 기관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음이 오지만 허벅지가 무너지면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허벅지는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면 허벅지 근육이 그 피를 다시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허벅지가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결국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고강도 걷기와 하체, 운동을 실천한 사람들이 말하는 생생한 변화 그 경험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6 걷기로 기억을 되찾은 이야기.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아무리 좋은 논문을 써도 가장 강력한 설득은 누군가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특히 나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 힘은 훨씬 더 큽니다. 오늘은 실제로 고강도 걷기와 하체 운동을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68살 문재호 씨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10년 전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조금씩 말수가 줄고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TV 리모컨도 자주 잃어버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며 멈춰 있곤 했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하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장을 보러 가서도 뭘 사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고 손자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딸이 아버지 혹시 치매 아니냐며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문 씨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권유로 시속 6km 속도의 걷기를 매일 1시간씩 시작했습니다. 시속 6km면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숨이 차고 땀이 줄줄 흐르고 문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나가서 걸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걷고 나면 온몸이 아팠고 다음 날까지 피곤이 이어졌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딸이 적어도 3개월은 해보라고 해서 참았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전에 없던 기억이 하나둘씩 떠오르더라고요. 문 씨가 한 말입니다. 잊고 있던 군대 선임의 이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장면, 어머니가 어릴 때 해주시던 반찬 맛까지. 마치 어딘가에 쌓여있던 기억들이 운동 직후 물밀듯 올라오는 겁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됐습니다. 걷고 나서 사위를 하는 동안 20년 전 회사 동료 이름이 떠오르고 첫 월급 받아서 부모님께 드렸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이 차오를 때마다 내 뇌도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컴퓨터를 다시 켜는 것 같았답니다. 의사들은 이를 운동 후 뇌 활성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운동은 잊고 살았던 나를 다시 만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문 씨는 지금 1년 넘게 걷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리모컨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일도 없습니다. 손자들 이름은 물론이고 손자들이 좋아하는 것까지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뇌의 노화가 35살부터 시작되지만 고강도 걷기로 되돌릴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대와 한동대 연구팀이 증명했습니다. 고강도 걷기가 치매 유발 물질을 30%나 줄입니다. 중요한 건 비싼 약도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2다리와 땀방울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숨차게 걸으세요. 여러분의 뇌가 깨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걸음이 10년 후를 바꿉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